병장이면 다야?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 초로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김께서 보내준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여자손님, 유튜브 구독하고 A급처럼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했으면 A급이야.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파란만장한 군생활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북 어느 공군기지에서 땡땡기로 복무를 마친 예비군 학생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간부님들이 한 10분 정도, 병사가 약 40명 정도 되는 소규모 부서였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당시 고참이 먹는 라면 냄비 설거지나 제가 겪진 않았지만 집합 등 부조리가 약간은 남아있었습니다. 부조리가 심했다가 한두 개쯤 없어져가는 과도기에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며 슬슬 부대 분위기에 녹아 들어가던 일병 말쯤 부서 내 병사 자율위원회에서 여러 참모들을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참모, 군기참모, 체육참모 등등. 저는 그때 군기참모로 뽑히게 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공군의 분대장 역할을 하는 으뜸 병사가 말년쯤 되면 군기참모가 이어서 으뜸을 맡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병 5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뽑는데 제가 그 시기에 어찌 맞물린 듯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뽑혔고 이왕 맡게 된 거 열심히 해보자는 마인드로 일도 나름 지적듣지 않을 만큼 했습니다. 중간 정도 이상은 한 거겠죠? 물론 부조리혹은 악패습 또한 제 전 으뜸 병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철폐에 꾸준히 신경을 썼습니다. 나랑은 달라. 저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돼. 얘들아 미안하다. 못난 부대장을 넣어가지고 말이. 여기까지가 대강 설명이었고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친한 후임들에게 좀 야한 장난, 예를 들어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치던 선임이자 밖에서 공무원을 하다 온 형 A. 두 번째는 저와 나이도 같았고 사는 지역도 비슷해서 2다리만 건너면 친구가 많이 겹쳤으며 성격도 재밌는 것 같아 오자마자 제가 많이 챙겨줬던 후임 B입니다. B는 선임들에게도 씩씩했고 후임들에게는 엄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후임 군기 참모로 뽑히게 되었고 이는 으뜸 병사가 내정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육군 기준으로 봤을 때 군기 참모를 약간 부분대장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으뜸 병사를 이제 분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B 후임은 곧 으뜸 병사가 된다는 사실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겠죠. 예를 들면 밥을 제때 먹으러 가는 후임에게 야 밥을 왜 지금 먹으러 가냐?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기도 하고 본인이 으뜸 병사가 되면 온갖 부조리를 부활시켜 옛날의 대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말 나랑 비슷한. 언제 한 번은 A 형이 야 걔 요새 이상하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처음에는 느낌이 쎄하면서도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겼었습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미 내정되어 있는 으뜸 병사를 주임 원사님께 건의해서 바꾸자니 징계를 빌미삼아 바꿀 만한 건덕지는 없었고 또한 제가 피곤해질까봐 마냥 무책임하게 회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B의 반응이 점점 더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B가 밤마다 막내 생활관에 들어가서 거의 모든 선임들의 뒷담화를 한다. 그리고 일과 시간에 창고에 이불까지 피고 들어가서 파트 후임 한 명에게 망보게 시키고 들어누워서 잔다는 등 그 후임의 내부 고발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당시 순한 분위기에 고참 라인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뒷담화의 내용은 누구는 병신 같다, 누구는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 등 평소에 후임을 건드리지도 않는 이른바 천사 선임까지 모조리 뒷담화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제 욕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보자가 빡쳐가지고 나한테 보내는 거야. 자기 욕이 없었어? 글쎄 이 사연이 나한테 왔을까? 어떤 욕이었냐면 저 돼지는 깔짝대서 몸뚱이만 커진 걸로 그게 근육인 줄 알고 깝친다 였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지. 참고로 제가 공군에 오고 나태한 생활을 하며 몸무게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그때 헬스도 좀 해서 덩치가 우락부락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부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 물론 군대의 특성상 소문은 빠르게 퍼지죠. 이 소식이 당시 최선임이었던 A형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A형은 본인이 아끼는 후임이 B의 갈굼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벼르고 있었던 거지. 이에 격분한 A형이 총대를 메고 며칠 뒤 으뜸 병사였던 저를 시켜서 저녁 점호 이후 전 부서 인원을 한 생활관으로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엄청 살벌했는데 A는 전 인원이 보는 앞에서 B에게 무차별 쌍욕을
갈겼습니다. 네가 씨발 선임 뒷담화 하고 다니는 거 얘기 모를 것 같냐? 선임이 이렇게 들어 보이냐? 나 만만하지? 등등. 이에 싹수가 놀았던 B는 오리발을 내밀며 10개월 선임을 바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러다 치시겠습니다. 치십시오. 신고해서 돈이나 받게. 쳤어야지. 쳐야 될 거, 치라는데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갈 것 같길래 다른 후임들은 다 보내고 저와 제 마투임이 말려서 사건이 일단락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제가 휴가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B가 평소 야한 장난을 많이 치던 A형을 뒤에서 본인 음낭을 잡고 흔들었다며 성추행으로 국방 헬프콜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당시 A형은 기억이 안 난다며 굉장히 억울해했고 얼떨결에 성범죄자로 몰려 공무원을 내려놓을 만한 상황이 된 A형은 전역을 앞두고 법적 공방을 다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 실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그쪽 밑을 뒤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세도. 그리고 B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을 호소하며 밤마다 약을 먹으면서 타 부서로 보직 변경을 요구했고 그렇게 싹수가 놀았던 반골놈이 급격히 환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늦잠 자느라 출근도 늦고 임시로 옮긴 부서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고 청소 등 뭐 하나 생활관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중립을 취해야만 했던 저도 슬슬 열에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보자 입장에서도 그걸 책임져야 되는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요. B를 생활관에서 못 본 척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결국 평소 B에게 무시받던 B의 직속 후임과 함께 후일 작성할 A형의 탄원서에 도움이 될 만한 B의 만행을 컴퓨터 메모장에 빽빽히 적고 저장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거기다 저장을 미리 해놓는 거지. 물론 저만 알던 내용 또한 있었죠. 문제는 B가 직속 후임과 같이 쓰던 컴퓨터에서 작성을 했고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B가 사무실에 짐을 정리할 때 우연히 컴퓨터에 있는 그 내용을 봐버리게 된 것입니다. 약간 좀 난감할 수는 있죠. 게다가 저만 알던 내용이 있어 꼬리 또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반응이 제 후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참고로 페북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거기 내용이 페북 친구를 진작에 끊어서 볼 수 없었던 저는 저 글을 제보를 통해 보게 됐는데 웃긴 점은 저 당시 주말이었고 B와 저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둘 다 저 글이 올라올 당시 같은 생활관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같이 누워있는데 한 명은 페북으로 글을 남기고 한 명은 그걸 이제 보고로 들은 거, 제보로 이제 들은 거지. 저 또한 뭐 굳이 할 말은 없었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라고 그냥 배째라고 하고 쓴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미 B의 친구들에겐 A형은 파렴치한 성범죄자였고 저는 온 부대원들에게 성범죄자를 옹호하게끔 선동하고 정치질하는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임 대 후임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혼란과 빡침으로 이어졌죠. 저는 당시 찌질하게 맛 저격글로 대응을 하려고 했으나 나 같았으면 대응했지. 야 이러면 되냐? 우리 제보장 그래도 끝까지 현명했던 거야. 똑같은 놈이 되기 싫어 썼던 글을 지우고 바로 그날 당직이셨던 저와 친했던 간부님께 제보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군생활 너무 하기 힘듭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으뜸이 하시길래 바로 휴대폰을 보여드렸죠. 그걸 보시더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저 같습니다. 이 새끼 이거 완전 또라이네 하시며 바로 주임원사님께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B가 옮겨갈 곳 간부님들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니까. 그러니까 엄청 빠르지. 제가 알기로 거의 빛보다도 빠른 속도, 그 달보다. 그 뒤로 여차저차해서 B는 생활관을 옮겼으나 옮겨가는 부서도 같은 건물에 생활관을 사용을 하는지라 몇 번 불편한 마주침을 했습니다. 물론 아는 체는 서로 안 했고요. B를 생활관에서 쫓아내고 난 뒤 평소 다른 후임들과 잘 지내던 A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 각자 탄원서를 작성했고 결과에 관해서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 큰 소리가 없는 걸 보면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 제보가 영상화 되어 B가 이 사연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무조건 본인 이야기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부디 사회에선 그 역겨운 가면을 벗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 지키느라 내부의 적과 싸우랴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접촉, 접근, 만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병사들끼리 잘 해결하는 게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간부들의 도움도 좀 잘 받는 게 좋겠고, 어딜 가나 뭐 이간질하는 친구들, 어딜 가나 이제 뺑기를 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다. 늘 조심하시고 인지하셔서 현명한 군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충성! 나는 그러질 못했어.